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49페이지 9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일전자의 매입거래, 매입매출전표에서 매입거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거래 부가가치세 신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가 57번 카드 과세 매입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57번 카드 과세 매입 말고도 61번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 매입한 거.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부가세 있는 매입,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가세 있는 매입, 이게 같이 출제를 합니다. 자,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면은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이런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미용업이나 입장권 사업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를 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며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건 조회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입력을 할 때 이게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용카드면은 57, 현금 영수증 매입이면 61로 입력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업종으로부터 받은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또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 과세자가 발급한 것이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 과세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의 매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거래 입력 시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주의사항이 뭘까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 매출전표에다 입력하라 하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게 뭐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아니면 업종으로 말하면은 이런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발매를 하는 사업. 그래도 받은 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공제 유형인 거, 접대비 관련된 건이라든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승용차, 뭐 승용차 관련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 요건이란 뭐냐? 그런 접대비라든가 승용차 관련된 거 아니고 일반 과세자 및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 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된다. 면세사업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가 불가능해.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았다는 건 면세일 거 아니에요. 면세. 면세 사업자는 원래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면세 사업자가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도 막 예를 들어서 교육비 7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금액 70만 원 이렇게 발행돼야 되는데 이게 과세 사업자처럼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해가지고 합계 70만 원. 연쇄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공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여객운송, 입장권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대상인 예를 들면 접대비 관련이라든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요 사항을 잘 체크해라 하는 겁니다. 요 사항을 잘 체크해서 주의해서 공제를 받아야지. 공제받을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 수정 요구가 오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공제받은 거 다시 예, 다시 세무서에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가산세까지 물려야 됩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일반 전표에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와 같이 증빙을 2개, 3가지를 이렇게 줍니다. 줘가지고 우리 보고 판단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은 판단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다음은 1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문구점인 여기가 이제 아니 문구점이 아니라 강남마트군요. 강남마트가 일반 과세자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구입한 내용이 뭐 접대비 관련된 것도 선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문구용품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니까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이 6,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BC카드 거래 날짜가 8월 6일이니까 날짜를 8월 6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전표는 57이죠. 57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자, 신용카드 회원명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BC카드 위에 거 선택하고 확인해 주세요. 네, 품명에다는 문구용품이라고 해주시면 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해야 되죠. 66,000원을 입력해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6만 원이 되고 부가세가 6,000원이 됩니다. 거래처는 거기 강남마트가 가맹점이죠. 강남마트.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은 그냥 지나가셔야 되고요. 분계는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카드 분계가 돼요. 4번 하시게 되면은 제 거 다시 실행해요. 분계를 4번 하시게 되면은 대변의 미지급금 BC카드. 네, 카드로 매입한 거 미지급금 맞죠? 66,000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6,000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고 원재료가 아닙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은 개념 과목 뭘로 처리하면 적당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자금관리 시험 볼 때 문구용품 샀다 했어요. 차변에 뭘로 처리하셨어요? 소모품 B. 네, 소모품 B. 소모품 B입니다. 비용 처리하시오 했으니까 소모품 B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채점하다 보니까 소모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모품 B라고 고쳐 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구용품을 사고 자산으로 처리하셔 했다면 소모품이 맞아요.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그렇지만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B가 됩니다. 자, 여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문제에서 이것은 비용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비용 처리. 그래서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밑에 분계까지 정확히 이렇게 해주셨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그 옆에 있는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어요.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하니까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지요. 자,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홀스 기획이 어떤 사업자예요? 일반 과세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접대비 관련이나 승용차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신용카드는 57 카과였죠. 이거는 현과 매입으로 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니까. 자, 매입 매출점유 날짜를 8월 7일로 수정하겠습니다. 8월 7일로 수정하고 자, 유형에서 보시면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현과 61번이 있죠. 61번이 됩니다. 네, 품명에는 전단지라고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에는 20만 원이네요. 아, 그런데 22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22만 원.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하고 입력 방식이 똑같아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은 20만 원으로 공급가액으로 고쳐져요. 그리고 부가세가 나누어지고 합계에 22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홀스가 되겠네요. 홀스.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지나가시고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분개하시면 맞아요. 1번 현금 분개. 자, 그러면 출금 전표가 두 줄로 만들어집니다. 대변의 현금이 22만 원이고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이 2만 원, 원재료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단지가 원재료가 아니고 자, 전단지 홍보용 전단지라고 그랬어요. 예,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 회사를 홍보했는지 제품을 홍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를 홍보하든 제품을 홍보하든 광고 선전비입니다. 홍보비는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다가 광고로 검색하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833 원재료를 광고 선전비로 고쳐주면 밑에 분계가 맞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고기천국에서 매출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신용카드 전표가 있고 부가세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출거래처 직원들하고 식사했으므로 이거는 접대비 관련되는 지출이에요. 접대비 관련된 지출은 이 고기천국이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 전표는 신용카드 전표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접대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접대비로 하면 안 돼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회계 처리를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가 8월 8일 날짜로 입력을 해줍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8월 8일. 8월 8일. 차변이 접대비.
813번 접대비. 적요를 한번 넣어볼까요? 1번 거래처 접대비. 그리고 금액은 16만 5천 원이죠. 대변은 카드 사용하면 미지급금이죠.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용카드인 롯데카드라고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99900.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고요. 16만 5천 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실제 시험에서도요, 여러분, TAT 2급 시험에서도 이 매입 신용카드 또는 매입 현금 영수증 이런 거래는 이와 같이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1, 2, 3 증빙을 주고서 여기서 지시한 대로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폐.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전폐에 입력해라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풀이를 쭉 보시면은 아까 8월 6일 거 문구용품은 우리가 57 카드과세로 했죠. 그리고 소모품 B로 회계 처리 잘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전단지 제작한 거 61번 현과 매입으로 입력했죠. 현금 분개했고요.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빙은 일반 전표에 입력했죠. 8월 8일 거. 접대비 관련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접대비, 대변 미지급금 롯데카드 코드란에다 입력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네, 두 건이 작성이 되죠. 아까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직계표를 조회했었고, 이번엔 매입이니까 수령금액 합계표. 조회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조회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요 14번에 들어가고, 이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면 명세가 나타나서 신용카드 수취 41번에 26만 원에 2만 6천 원. 요 두 개가 자료 1, 2번의 금액과 세액이에요. 우리가 이 세액란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키보드로 갈 때는 키보드에서는 탭이라는 키가 있죠. TAB. 그걸 눌러도 이 명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과 섞어서 출제를 하는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3페이지 10번은 우리가 또 처음 해보는 수입 관련 거래입니다. 수입, 외국에서 원재료를 사오는 거, 외국에서 뭐 원재료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자산을 사올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게 수입입니다.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급해 주느냐 하면은 세관장, 우리 한국의 세관에서 발급을 해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세관장이 합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느냐,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TAT 2급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필요 지식을 보면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매입세 공제 받는 세금 기산세는 그냥 51번이었죠. 그런데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 기산서는 51번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좀 유형이 빠졌는데 여기 숫자를 여러분 책도 빠져 있나요? 55번 수입 매입을 해야 됩니다. 번호가 55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한다. 실제 수입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 등의 계정으로 정리한다. 자, 우리가 미착 원재료 또는 미착 상품 이런 계정을 언제 쓰느냐면요. 수입할 때 이런 임시 계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입할 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제 무역 거래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저기 영국에서 어떤 원재료를 수입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영국의 어느 항구에서 우리나라로 가도록 선적을 하겠죠. 그 선적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 회사의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운반 중이거든요. 만약에 3주가 걸린다. 그러면 3주 동안 바다를 항해해서 이제 인천이나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올 텐데 한국에 올 때까지는 미착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자산으로 잡아요. 재고 자산이에요. 미착품. 그랬다가 지금처럼 이제 세관장이 통관이 끝나면 부가세 납부하고 관세 납부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재료를 찾을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해 줍니다. 그러한 정리분계, 이런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다가 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분계까지 하는 아마 원재료 매입 거래를 여기서 수행과제로 낸 것 같아요.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볼게요. 수입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거래라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세관장인 세금계산서를 말해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원재료를 수입했어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밑에 보니까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 거래에서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라고 구분을 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에서는 세관명, 수입자 이렇게 수입자가 공급받는 자고 세관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말하자면 공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세금계산서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320만 원과 관세 200만 원 해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수입 부가가치세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뭐가 될까요?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여기 320만 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고 관세가 200만 원이네요. 예. 자, 관세라는 것은 지금 원재료를 수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이에요.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한 관세는 원재료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는 뭐가 돼요? 원재료가 됩니다. 관세를 세금과 공가로 보시면 안 된다. 관세는 무엇 때문에 관세가 발생했느냐? 원재료의 관세다. 그러면 원재료. 만약에 기계를 수입했다. 그러면 기계장치. 기계에 대한 관세는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00만 원은 원재료로 보고 부가세 32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라. 그리고 미착품 개정 조회에서 일반 전표에서 미착품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수행하라. 아까 선적일로부터 도착하는 날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그 임시 개정인 미착 품에 대해서는 도착하면 원재료로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정리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 하면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우선 작성일자 8월 9일로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에서 날짜를 8월 9일로 고치시고 자,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구분 일반 전표 메인 매출전표 8월 9일로 고치시고 유형 구분이 아니라 유형이죠. 유형을 수입세금계산서 55가 됩니다. 55 수입세금계산서라는 뜻이에요. 55 자, 품명은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공급가액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3,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3,2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320만 원. 그래서 합계가 3,520만 원. 예, 수입세금계산서하고 똑같죠? 3,520만 원 합계가. 거래처. 인천세관이죠? 이 세금계산서가 인천세관이니까 코드에다 인천세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02010 전자수입세금계산서니까 전자세금에는 1번 해가지고 전자입력 해주게 됩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부가세 대급금 요것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관세도 여기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관세도 회계 처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으로 해서 밑에서 분계를 거의 수동으로 하는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3번 혼합. 자, 수입으로 하면은요, 밑에 분계가, 공급가액 분계가 되지 않죠. 부가세만 딱 분계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이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공급가액이지 우리 회사의 원재료 공급가액은 아니에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아니에요. 왜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원재료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 내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공급가액을 원재료 수입한 금액만 공급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재료 수입 가격에다가 우리 세관에서 과세하는 관세를
더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과세합니다. 네. 그래서 관세를 포함해서 공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유형으로 선택하면은 밑에 회계 처리는 이거를 정리하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관계 없으니까 요 부가세에 대한 것만 딱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으로 했을 때, 왜 공급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 요 밑에 분계가 안 나타나지? 이거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관세 200만 원은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또 차변에다가 원재료 하나 입력해야죠. 원재료 153. 이게 200만 원이라고 했죠? 200만 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가세하고 원재료, 관세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원재료로 처리하는 게 맞고 이 520만 원을 무얼로 납부했느냐? 현금으로 납부했으면 대변의 현금이요.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켰으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면은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나오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대변이 현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줄에 4, 대변에 101번 현금 520만 원 탭키. 예.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320만 원, 원재료가 200만 원 해서 520만 원. 대변은 현금이 520만 원. 여기까지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 여기까지는. 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수입 세금 계산서 출제가 1년에 만약에 시험이 8번 있다 그러면 2번 정도는 나와요. 2번. 네, 2번 정도는 나오기 한 30% 확률이 있습니다. 나올 확률이. 그래서 어,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 유형을 그 스타일을 딱 바꿔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수험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 기출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일반 전표에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미착품 정리하는 것을 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여기 3,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관세니까 아마 8월 9일 현재 우리 회사의 미착품에는 3천만 원이라는 잔액이 있겠죠. 그것을 그래도 확인을 해봅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합계 잔액 상환표로 들어가요. 합계 잔액 상환표를 8월 9일 날짜로 조회하는 거예요. 8월 9일. 재고자산 쪽으로 가가지고요. 미착품 또는 미착 원재료가 있는지 보니까 미착품이 있습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죠. 잔액란에 3천만 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딱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관에다가 관세도 납부하고 부가세도 납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통관이 끝난 거예요. 통관이 끝나면 이 미착품은 이제 원재료로 옮겨주고 미착품은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재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미착품 3천만 원, 차변의 원재료 3천만 원 이런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도 날짜는 같은 8월 9일로 해가지고요. 8월 9일 날 차변의 원재료 153 적요는 미착품을
대체하는 건데요. 적요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타입 하자. 미착품 원재료 대체 이렇게 하시고 30 플러스 플러스 3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대변은 이제 미착품이죠. 대변은 미착품 168이 미착품이죠.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착품 원재료 대체 3천만 원. 이거는 이제 미착품도 재고자산이지만은 타계정 대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적요를 보니까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8번 적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타계정 대체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미착품을 우리가 어떤 비용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재고자산, 같은 재고자산으로 옮겼잖아요. 예, 미착품을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건 타계정 대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을 타계정 대체한 것은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요. 재고자산이 어디로 분실돼 가지고 없어 가지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거래처에 접대해 가지고 접대비로 사용했다든지 재고자산을 직원들에게 선물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든지 재고자산을 시청에 기증해 가지고 기부금으로 처리했다든가 이런 비용 처리,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등 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런 등으로 비용 처리됐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해당 자산을 적요를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적요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이 경우는 안 해도 돼. 예,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이를 보실까요? 우리가 수행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월 9일 날 55 수입 매입 이렇게 했고요. 분계를 혼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래는. 그래가지고 혼합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320만 원 요것만 딱 분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관세를 원재료로 200만 원 입력해 줬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대변의 현금 520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미착품으로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 조표에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3천만 원이 확실히 맞는지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조회했습니다. 예. 계정별 원장에서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는 것이나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재고자산의 미착품의 잔액을 보는 거나 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에 세관이 하나 들어가게요. 되겠죠.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앞에 교재에서 여러 번 조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교재에서는 생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금계산서 매입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입에 포함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에 일반 매입에. 예. 세관장이 발행한 것도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세관장이 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밑에 분계가 그게 기계장치다. 기계를 수입했다. 그러면 11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5 수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 연습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교육용 프로그램 다 설치해 놓으셨나요? 컴퓨터에다. 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서 잘 운영이 되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소득세 이론은 다 들어주셨나요? 예. 소득세 이론 끝까지 다 들어줬는지 체크해 주시고 평가시험도 재무회계 이론, 부가세 이론, 소득세 이론 세 가지 다 평가시험도
응시해 주시고 아직 응시하지 않았으면 이번 주말 쉬면서 좀 응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